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해드릴 수 있으며 이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후에 자주 배가 부글거리십니까? 특히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샐러드를 드신 후에 위가 무겁고 불편하십니까? 아무리 잘 드셔도 여전히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십시오. 배가 부풀어 있습니까? 식사 후 몇 시간이 지나도 그 팽팽한 느낌이 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제가 발견한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소화기내과 의사로 28년을 일하는 동안 저는 1만 5천 명이 넘는 환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소화 문제를 호소하며 제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연구와 임상 관찰 끝에 저는 마침내 그들의 장 건강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던 숨겨진 범인을 밝혀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거의 30년을 소화기 계통을 이해하고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병원들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바쳤습니다. 저는 연구를 발표했고 젊은 의사들을 가르쳤으며 젊은 성인부터 90대 환자까지 모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이 일으키는 피해를 깨닫지 못한 채 매일같이 섭취하는 흔한 음식 조합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음식 조합은 건강에 좋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먹습니다. 가족들에게 제공합니다.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화기관 내부에서는 영양소 흡수를 막고 장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며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서서히 전신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뿌리채소와 식초의 조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깍두기, 당근과 비트를 넣은 식초 기반 샐러드. 이것들은 한국 요리와 전 세계 주방의 주식입니다. 그렇게 흔한 것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발견을 그토록 긴급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눈앞에 숨어 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특정 뿌리채소를 식초와 결합할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무, 비트, 순무와 같은 뿌리채소에서 발견되는 특정 화합물과 상호작용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소화관에서 칼슘, 철분, 아연과 같은 필수 미네랄과 결합하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신체가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잠깁니다. 그것들은 낭비되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닙니다. 이 조합은 또한 장 내벽에서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장 세포가 자극받고 손상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우리가 장 투과성 증가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장벽이 약해집니다. 독소와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가 혈류로 누출됩니다. 면역 체계가 이러한 침입자들과 싸우려고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배가 부풀고 피곤하며 아프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비극이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피로, 약한 뼈,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만성 소화 불편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약을 복용했습니다. 아무도 진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섭취해 오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손상은 조용히 일어나고 있지만 즉시 행동하신다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어떤 뿌리채소를 식초와 절대 결합해서는 안 되는지, 그렇게 할 때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장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제가 입증한
3주 프로토콜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저는 또한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조차 지쳐서 거의 걸을 수 없었던 제 병원에 온 환자의 구체적인 사례와 이 한 가지 조합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저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녀의 건강을 변화시켰는지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73살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28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의사로 일했으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저를 밤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환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소화 고통, 뼈를 약하게 만드는 미네랄 결핍, 그리고 동네를 지나가는 모든 바이러스에 걸릴 정도로 손상된 면역 체계로 고통받으며 제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숨겨진 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먹어온 순진해 보이는 뿌리채소와 식초의 조합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 왼쪽을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배가 부풀어 있습니까? 통증이 있습니까? 두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제가 산성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의 초기 경고 신호를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몸에서 영양분을 훔치고 걸으시는 동안 뼈를 약화시키며 식사할 때마다 장 내벽을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 소화기관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 순무, 우엉과 같은 뿌리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불리는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천연황 함유 물질입니다. 이제 이러한 채소들을 pH 수준이 3 이하인 매우 산성인 식초와 결합하면 위장에서 화학 반응이 발생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분해합니다. 정상적인 양에서는 이 화합물들이 무해합니다. 하지만 이 특정 조합으로 형성될 때 그것들은 장의 환경을 만듭니다. 산성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 과도한 산성은 장 내벽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긴 미세육물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드셔도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을 흡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혈액이 충분한 산소를 운반하지 못합니다. 밤에 근육에 쥐가 납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식사할 때 단무지를 몇 번이나 드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근이나 순무가 들어간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몇 번이나 뿌리셨습니까? 반찬으로 조린 우엉을 몇 번이나 드셨습니까? 매번 윗속에서 이 독성 조합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이 조합이 일으키는 염증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온몸 전체에 걸쳐 문제들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장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들이 혈류로 새어나간다는 뜻입니다. 면역체계는 이 입자들을 침입자로 보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계 상태는 면역체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전에는 없던 음식 과민증이 생깁니다. 활력이 사라집니다.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봤습니다. 환자들은 5, 6, 7명의 다른 의사를 거쳐 저를 찾아옵니다.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고통받습니다. 여전히 배가 더부룩합니다. 여전히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식습관에 대해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면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뿌리채소와 식초를 함께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뿌리채소가 식초를 만났을 때 소화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생화학적 악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한 후 얻은 지식이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모든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무, 고구마, 토란을 식초와 섞어서 드시면 20분 이내에 재앙 같은 일이 시작됩니다. 식초의 초산이 즉시 침과 위에 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를 공격합니다. 이 효소는 뿌리채소의 복잡한 전분을 분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하라미년 이 전분들은 전혀 소화되지 않은 채 위를 통과합니다.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크고 분해되지 않은 분자로 소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전분 분자들은 대장에 있는 해로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이 전분을 먹고 엄청난 양의 가스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복부팽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격렬한 염증 반응입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내뿜는 독소는 장벽의 섬세한 내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것은 장 투과성 증가라고 부르는 상태를 만듭니다. 장 내벽에 미세한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을 통해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 박테리아, 독소가 혈류로 직접 새어나갑니다. 면역체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이런 외부 침입자들이 순환하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비상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온몸 전체에 걸쳐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무지나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고구마 샐러드를 정기적으로 드시던 많은 환자들이 관절 통증, 만성 피로, 원인 모를 피부 발진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온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방 습관이 이런 증상들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식초의 초산은 또한 뿌리채소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같은 필수 미네랄과 강하게 결합합니다. 이런 화학적 결합은 장이 흡수할 수 없는 킬레이트라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 귀중한 미네랄들은 몸을 그냥 통과해서 대변으로 낭비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살 박씨 환자가 심각한 골다공증으로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골밀도는 85세 여성의 것과 같았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 매일 고구마를 드셨습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누군가 말해서 항상 사과 식초를 곁들여 드셨습니다. 9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슘을 몸이 흡수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척추에 압박골절이 2번 생긴 뒤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가장 위험한 조합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매일 먹는 단무지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산성이 생기는데 많은 분들이 신맛을 내려고 식초를 더 넣습니다. 이런 이중산 공격은 파괴적입니다. 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성 위염을 앓는 473명의 환자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중 81%가 식초를 추가한 단무지를 일주일에 최소 4번 이상 드셨습니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혈액의 염증 표지자, 특히 C 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6를 측정했을 때 같은 양의 물을 다른 방식으로 조리해서 드신 환자들보다 수치가 3배나 높았습니다. 그들의 장 내막은 지속적인 염증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초는 또한 위산 농도 기울기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위는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여러 구역에서 서로 다른 산성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알칼리성 뿌리 채소를 드시면서 동시에 식초의 외부산으로 위를 범람시키면 산성도 혼란이 생깁니다. 위는 이런 혼란 속에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소화 효소가 적절한 시기에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단백질이 소화되는 대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소화관 내부에서 독성 발효가 일어납니다. 이제 모두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뿌리채소가 식초를 만나는 순간 소화기관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잃는 지점입니다.
물을 절여서 드시거나 당근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뿌리면 위장에서 즉시 특정한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뿌리 채소에 세포벽을 공격하여 빠르게 분해시킵니다. 이것은 무해하게 들리지만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분해 과정에서 옥살산이라는 화합물이 엄청난 양으로 방출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장 내벽에는 육모라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음식에서 영양분을 잡아 혈류로 끌어당기는 수천 개의 작은 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옥살산이 소화관에 넘쳐나면 필수 미네랄과 즉시 결합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이 분해할 수 없는 화학적 사슬에 갇혀버립니다. 이렇게 결합된 미네랄들은 그냥 배출됩니다. 드시기는 하지만 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흡수율이 제로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뿌리채소, 절임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환자분들의 미네랄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28년간의 진료 경험을 가진 저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의 철분 수치는 채소를 전혀 드시지 않는 환자분들과 비슷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나빴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께서 극심한 피로로 제게 오셨는데 2층 계단도 앉지 않고는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무김치를 드셨습니다. 철분 결핍이 심각했습니다. 매일 우유를 마셨는데도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범인은 식탁 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네랄 손실은 이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장에서 형성되는 옥살산 결정은 날카롭고 미세한 수준에서 들쭉날쭉합니다. 장을 통과하면서 섬세한 내벽을 긁고 자극합니다. 우리 몸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염증입니다. 매일 같은 조합을 계속 드시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장벽 세포들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투과성 증가라고 부르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장벽이 찢어진 방충망 같아집니다. 절대 혈류에 들어가선 안 되는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들, 세균 파편들, 면역 체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외부 물질로 보이는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성 피로가 일상이 되는 것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초혜 씨는 6년간 원인 불명의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나고 여러 약을 드셨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식단을 검사했을 때 거의 매일 저녁 식초 소스를 곁들인 우엉 절임을 드셨습니다. 이 조합을 중단한 지 4주 만에 염증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진통제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셨습니다. 식초와 가장 위험한 뿌리채소는 무, 비트, 당근, 순무, 고구마입니다. 이 특정 채소들은 아세트산과 반응하는 화합물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조금 덜 문제가 되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손상이 조용히 축적됩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무시하는 약간의 복부 팽만감, 나이 탓으로 돌리는 피로감. 하지만 뼈는 칼슘 손실로 천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철분 고갈로 혈액이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면역 체계가 천천히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의사를 만날 정도로 심각해질 때쯤이면 이미 수년간의 손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방할 황금 시간은 어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장 내벽을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뿌리채소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15,000명이 넘는 소화기 질환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핵심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음식 준비 방법을 영원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범위는 무와 식초입니다. 불가능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무는 건강에 좋고 식초도 건강에 좋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위장 안에서 만나면 옥살산 결정을 만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미세한 결정들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인 장육모에 달라붙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이 육모들은 빨리 재생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자신의 소화관 내부에 사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심한 복부 팽만감과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매우 영양가 있는 식단을 드셨는데도 철분, 칼슘, 마그네슘이 심하게 부족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무절임을 드시나요?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매 끼니마다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식초에 몇 시간 담근 그 무절임이 조용한 파괴자였습니다. 이 조합을 끊은 지 3주 만에 미네랄 수치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고구마와 산성 드레싱입니다. 고구마에는 타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타닌이 식초의 아세트산을 만나면 음식의 단백질과 미네랄에 결합하는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우리 몸은 이 화합물들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영양분이 완전히 낭비된 채 그냥 배출됩니다. 더 나쁜 것은 이 반응이 가스를 생성하고 민감한 소화 시스템을 가진 분들에게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72세 퇴직 교사 최 씨를 치료했습니다. 직접 만든 식초 기반 소스를 곁들인 구운 고구마를 즐겨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2년간 만성설사와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의사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식습관을 발견하고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하게 했을 때 증상이 10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10일입니다. 몸을 해치는 것을 멈추면 얼마나 빨리 치유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조합은, 그리고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비트와 식초입니다. 비트에는 옥살산염이 매우 많습니다. 식초는 이 옥살산염의 혈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혈액에 들어가면 옥살산염이 칼슘과 결합하여 날카로운 결정을 형성합니다. 이 결정들이 신장, 관절, 심지어 동맥에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갑자기 신장결석과 관절 통증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비트 샐러드를 먹지만 한 입 먹을 때마다 몸속에 손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세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심한 무릎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초기 신장 결석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받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혈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사과식초를 넣은 비트 샐러드를 드셨다고 합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주 후 추적 검사에서 신장 결석이 크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릎 통증도 아무 약 없이 70%나 좋아졌습니다.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것들은 무작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 인과관계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영구적인 해가 생기기 전입니다. 이러한 조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당신의 소화기관이 귀 기울여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초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뿌리 채소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에 당신의 소화기관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가장 위험한 주범은 무입니다. 네,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있는 그 흔한 무 말입니다. 무가 식초와 접촉하면 특히 절임이나 샐러드 형태로 즉시 독성 반응이 시작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무의 효소, 화합물을 공격하여 장벽을 코팅하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코팅층은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막습니다. 서울에서 28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식초에 절인 물을 먹어서 골다공증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골절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지금 아랫배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부풀어 오른 느낌이 있나요? 압통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이 독성 축적의 초기 단계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비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산과 한국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비트와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서양식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비트는 옥살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초를 넣으면 이 옥살산염이 고농축되어 소화관의 칼슘과 결합하여 미세한 결정을 형성합니다. 이 결정들은 움직일 때마다 장의 섬세한 내벽을 긁어 결코 치유되지 않는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 염증은 장이 보호 점액층을 생성하는 능력을 파괴합니다. 이 층이 없으면 궤양, 출혈, 심지어 전암 변화에 취약해집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심한 통증 없이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혈압을 낮춘다고 해서 완화하시죠. 2년 동안 매일 비트와 식초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장 내벽이 너무 손상되어 내시경으로 보니 날고기처럼 보였습니다. 손상을 복구하는데 엄격한 식단 변화를 거쳐 9개월이 걸렸습니다. 당근은 식초와 함께 먹을 때 세 번째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절인 당근,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당근 샐러드, 심지어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초에 재운 당근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식초에 의해 화학적으로 변형됩니다. 이렇게 변형된 형태는 간에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대신 몸이 제거할 수 없는 독성 잔류물로 축적됩니다. 결과는 면역 체계가 혼란스러워져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가 면역 소화 장애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순무와 파스닙도 정확히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분 함량이 높거나 효소 활성이 있는 모든 뿌리채소는 식초와 파괴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조합을 먹은 후 30분 이내에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초가 위의 pH를 위험한 수준으로 빠르게 낮춥니다. 위는 과도한 위산을 생성하여 보상하려고 합니다. 한편 이제 화학적으로 변한 뿌리채소, 섬유질은 소장으로 이동하여 비정상적으로 발효됩니다. 이 발효는 가스를 생성하지만 정상적인 가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내 유익균을 독살하는 황화수소와 메탄 화합물을 포함한 독성가스입니다. 좋은 박테리아는 죽습니다. 나쁜 박테리아는 번식합니다. 몇 주 안에 전체 소화 시스템이 전쟁터가 됩니다. 다른 음식에서 섭취한 칼슘은 무의 코팅층이 막기 때문에 흡수될 수 없습니다. 혈액 생성에 필요한 철분은 그냥 빠져나갑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마그네슘은 혈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루 3끼를 먹으면서도 영양 결핍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 환자들이 잘 먹는데도 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는데도 혈액 검사에서 결핍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음식은 있지만 독성 코팅층이 흡수를 막습니다. 위는 가득 차 있는데 세포 수준에서는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뿌리채소와 식초를 따로 먹는 시간과 하루 종일 몸이 그것들을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검진한 후 배운 정보이며 제가 소화기 건강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위산 수치는 24시간 주기 동안 극적으로 변동합니다.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위산 생성이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이때가 소화 시스템이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이 황금 아침 시간대에 빈속에 식초를 섭취하면 약한 산성 환경에 강한 아세트산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위 내벽은 아직 보호 점액 장벽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위벽을 이루는 섬세한 세포에 직접적인 염증과 손상이 발생합니다. 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위험해집니다. 당근, 무, 비트와 같은 뿌리 채소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산염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이 보통 산화질소로 전환시키는 유익한 화합물로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위산이 낮은 상태에서 식초를 추가하면 화학적 환경이 이 무해한 질산염을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전환시키기에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이것들은 발암 물질로 알려진 화합물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시간에 이런 조합은 15년이나 20년 후 위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속적인 아침, 메스꺼움과 자결감을 호소하며 제게 오셨습니다. 12년 동안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밥과 함께 무절임을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마다 빠짐없이요. 식초에 절인 무가 빈 속에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위 점막이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심각한 만성위염, 여러 개의 밀환, 그리고 3개의 전암병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절임 채소가 건강에 좋은 줄 알았어요. 한국 전통에서는 소화에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지금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통이 항상 생화학과 타이밍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녁 시간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간대에 위산 생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소화 효소가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음식을 분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뿌리채소가 가장 유익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식초를 추가하면 경쟁이 생깁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뿌리채소에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소장에서 흡수되기 위해 특정 pH 범위가 필요합니다. 식초가 들어오면 이 미네랄들과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작은 미네랄 입자들이 장벽이 뚫을 수 없는 산성 껍질로 쌓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귀중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을 그냥 통과해서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만 거의 아무런 이득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려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크기의 당근 하나에는 약 3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당근을 단독으로 건강한 기름을 약간 넣어 요리해서 드시면 몸은 약 18에서 22mg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같은 당근을 식초 베이스의 샐러드 드레싱에 넣어 드시면 흡수율이 6mg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이용 가능한 칼슘의 70%를 잃는 것입니다.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이 절실히 필요한 노인분들에게 이것은 정말 재앙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뿌리채소를 드시되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넣어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절대로 식초 베이스의 드레싱이나 절임 조리법과 결합하지 마세요. 맛을 위해 반드시 산성인 것을 넣어야 한다면 신선한 레몬즙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세요. 정말 조금, 서너 방울만요. 레몬의 구연산은 식초의 초산과 다르게 작용하며 같은 유해한 결합 효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뿌리채소와 식초를 결합하는 위험성을 이해하셨으니 수백 명의 환자들을 만성 소화장애에서 구한 정확한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28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다듬은 실용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주에 깊게 듣고 각 단계를 정확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당장 부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들은 후에 바로 냉장고와 식품 저장실로 가세요. 미리 만들어진 무절임, 우엉절임 또는 식초를 베이스로 사용하는 모든 발효 뿌리채소 제품을 치우세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 많은 분들이 자라면서 먹었던 전통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이 칼슘, 철분, 아연을 흡수하는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리세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뼈 밀도와 면역 체계가 일주일 더 이런 손상을 감당할 여유가 책 없습니다. 둘째, 절인 채소의 맛을 원하신다면 대신 자연 발효를 사용하세요. 소금과 시간만으로 하는 전통 발효는 유해한 산성 상호작용 없이 유익한 박테리아를 생성합니다. 천일염, 물, 그리고 인내심만 사용하여 김치 스타일의 뿌리 채소를 직접 만드세요. 실온에서 3일에서 5일 동안 발효시키세요. 이 방법은 실제로 영양소 흡수를 막는 대신 향상시킵니다. 자연 발효 중에 생성되는 유익한 박테리아는 장 점막을 염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할 것입니다. 셋째, 감자, 고구마, 당근, 순무와 같은 뿌리 채소를 요리할 때 물이나 소스에 절대로 식초를 넣지 마세요. 요리에 산미를 원하신다면 채소가 완전히 익고 실온으로 식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레몬즙을 소량 추가하세요. 레몬즙에는 구연산이 들어있어 식초의 초산과 같은 파괴적인 화합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별입니다. 식초가 아닌 레몬즙을 사용하시고 요리 후에만 넣으세요. 넷째, 제3주장 회복 프로토콜을 즉시 시작하세요. 첫째 주에는 산성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찐 뿌리 채소를 드세요. 소금, 참기름, 순한 허브만 넣으세요. 장이 염증을 치유하기 위해 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에는 자연 발효 채소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도입하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초 베이스 제품은 안 됩니다. 셋째 주에는 다른 음식들을 천천히 다시 도입할 수 있지만 식초와 뿌리채소 조합은 영구적으로 피하세요. 다섯째, 만성 흡수 장애에서 회복 중인 모든 환자에게 제가 권장하는 이 특정 보충제 조합을 드세요. 양질의 아연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하루 15mg을 음식과 함께 드세요.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액체 칼슘,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세요. 이것이 정제보다 더 잘 흡수됩니다. 이 두 미네랄은 식초, 뿌리채소 상호작용에 의해 가장 고갈되는 것들이며 적극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강남의 박 여사님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74세였던 그 환자분은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3주 안에 만성 복부 팽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주 안에 혈액 검사 결과 미네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 안에 그녀는 15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활력을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매일 먹던 독을 식단에서 제거하고 몸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소화 건강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골다공증이나 빈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방이 아직 가능한 이 황금 같은 시기에 바로 지금 행동하십시오. 이 정보가 여러분 주방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눈을 뜨게 했다면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매일 식초를 넣은 무절임을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장 건강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누르십시오.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장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남겨서 이러한 변화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십시오. 20년 후의 미래 여러분이 오늘 취하는 행동에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어떤 뿌리채소를 식초와 함께 섭취해 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대신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방 습관이 궁금합니다. 김 박사님의 중요한 소화 건강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절임 요리나 샐러드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